어려웠구나. 아, 맞죠? 네.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앱이 하나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핸드폰 딱 키면 첫 화면에 이렇게 내가 그 입력해서 글귀가 바로 뜨게 할 수 있는 이런 앱이 있거든요. 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책 같은 것도 이제 책에 대해서 할 텐데 책 같은 거 읽을 때 이렇게 한 번 읽고 우리가 까먹잖아요. 사실 그러면 별 효과가 없거든요. 내가 이 책을 읽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꼭 책만 아니어도 돼요. 선생님들이 뭐 꼭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더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가 막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뭐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집에 와서 뭐 운동을 얼마큼씩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하다가 금방 까먹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자주자주 좀 보면은 훨씬 더 그걸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습관 교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걸 우리가 문제는 의지가 우리는 내가 독한 마음을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꾸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그걸 상기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런 때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책 같은 거 읽다가 꼭 기억하고 싶은 그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계속 보는데 그래도 잘 까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 핸드폰 킬 때마다 딱 보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앱은 선생님들도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여담을 좀 하면 지난주에 몇 명한테 얘기해 줬는데 지난번에 수빈 쌤이 약간 여기 허리 있다고 했나? 아무튼 뭐 그래갖고 잠깐 얘기를 해주다가 얘기를 해준 건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 이거 세미나 할 때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선생님들 그 연관통에 TMJ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허리가 안 좋을 허리 아픈 게 대부분 이제 연관통이어가지고 뭐 자세한 예전에 얘기해가지고 뭐 다 하기 또 너무 긴데 어쨌든 결론은 허리는 이제 바른 자세도 중요하고 허리는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우리가 안 좋으면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맨날 매스컴에서 운동하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래서 열심히 주위에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비싼 돈을 주고 PT 같은 거 등록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필라테스 요즘 여기 옆에도 많이 생겼잖아요. 요가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는데 주의할 거는 그 중에 얘기했듯이 그게 어떤 의학 지식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전에 전통적으로 하던 것들이잖아요. 요가 같은 것들 그런 것 약간 변형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작 거기서 하는 것들이 한 70% 정도는 다 좋은 것들이에요. 제가 근데 한 30% 정도 안 좋은 거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도 막 그런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필라테스 이런 게 막 그 돈이 좀 되니까 이제 강사들이 열심히 올리더라고요. 자기만의 그 노하우로서 올리는데 저도 이제 관심 있으니까 하나 찾아보는데 주의할 거는 그게 그냥 끌까요? 그런 거 찾아보는 건 좋은데요. 사실 그걸 내가 지난번에 찾아보라고 권해줬거든요. 근데 주의할 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설명은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아프고 뭐 이런 나름대로 원리를 설명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면 뭐 어디가 펴지고 그런 그 사람들이 하는 원리는 약간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좋아요. 되게 틀린 설명이 많고 오히려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오히려 더 연관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때 제가 얘기한 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허리를 좀 강화하려고 하면 허리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운동을 하라고 그랬죠? 엉덩이 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엉덩이 근육을 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허리 근육을 운동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거였는데 허리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럴 때 유튜브를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허리 운동 하면은 정말 몇백 개가 나와요. 그리고 사실 우리 근육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많아요. 일단 우리는 엉덩이 근육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엉덩이 뭐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크게 나누면 그렇지만 사실은 대둔근 안에서도 근육이 부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근육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운동 방법도 진짜 많아요. 엉덩이 근육 운동 방법이 몇백 가지 돼요.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에 그 몇백 가지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같은 운동을 같은 근육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해줘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면 좀 쉴 겸해서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책 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휴식인데 그리고 저는 운동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누워서 책 보면서 할 수 있는 엉덩이 근육 운동 이런 거를 이제 내가 그게 나에게 맞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막 과격하게 막 피트니스 가서 막 할 수 있는 엉덩이 근육 운동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놀면서 그냥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그 사람들이 운동법 자체에 대해서 올린 것들은 그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운동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미 다 오랜 세월부터 이제 운동 방법으로 규정된 것들이 물론 틀린 것들도 있어요. 물론 엉덩이 근육 하면서 허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만 그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때 얘기했죠. 허리가 굽혀지는 방향, 접혀지는 방향으로 하는 운동들은 다 안 좋은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건 무조건 다 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엉덩이 근육 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몇몇 가지 중에 내가 나랑 좀 맞을 것 같은 거 한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도 그 정도만 그것도 뭐 매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피트니스 근력 운동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근육은 우리가 사실 혹사시키는 거거든요. 근육을 약간 트라우마를 가하는 거예요. 근섬유를 약간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트라우마를 가하고 기다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실 의학의 대부분 원리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피부 시술 받잖아요. 뭐 IPL 뭐 이런 거 받고 막 레이저 받는데요. 모든 피부 레이저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피부에 상처를 주는 거죠. 조금씩 상처를 줘서 상처 회복되면서 새로운 살이 돋잖아요. 새 살이 돋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거를 레이저마다 이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깊이가 다르거든요. 깊이랑 세포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고 한 세포에 어디 세포 마디에 준다는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파장별로 세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온갖 종류의 레이저가 다 나와 있잖아요. 프락셀 뭐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원리 똑같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운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운동도 근육에 약간의 트라우마를 주고 이렇게 그 근육이 회복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100이라고 했을 때 운동을 한다는 건 근육 세포를 약간 손상시키는 거예요. 한 1이나 2 정도를 손상시키면 다시 이게 회복이 되면서 10이 되는 게 아니고 11이나 12가 돼요. 그게 우리 몸의 특성이에요. 왜냐면 우리 몸은 한번 손상됐다가 재생이 될 때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넉넉하게 만들어 놓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도 똑같이 트라우마를 줘도 그게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좀 더 생기니까 더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피부가. 운동도 똑같고, 그래서 운동은 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운동의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일과 그러니까 노동과 운동의 차이 사실 똑같잖아요. 피트니스 가면 돈 내고 막 힘든 거 하는 거고 여기는 돈 벌면서 힘든 거 하는 거잖아요. 차이는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운동은 똑같이 힘들게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쉬고 싶을 때 막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트 하고 푹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노동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하고 쉬고 싶은데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충분 운동을 하고 나서 쉴 때 근육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손상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데 회복이 되려면 먼저 손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운동을 자주 해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 운동도 매일 하는 거 오히려 안 좋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사실 진짜 시간으로 치면은 한 일주일에 2번, 한 번 할 때 한 10분, 15분이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해줘도. 근데 허리는 내가 진짜 누구보다 허리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허리 아프면 막 발가락도 아프고요. 막 엄청 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안 해본 게 없고 저도 막 병원 다 다녀보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알려진 지식들이 별로 없었죠. 내가 아는 지식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제 성격상 공부를 안 하진 않았겠죠. 그 시대까지 알려진 지식들이 얼마 없었거든요. 최근에 알려진 지식들은 연관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간 갖고 얘기했었는데 다음번에 한번 그거는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다음번에 한번 더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한 번 더 할 거고요. 우리가 레진을 그때 이제 4세대 레진은 이제 에칭하고 본딩하고 프라이머, 어드시브. 프라이머, 어드시브가 이제 본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에칭, 프라이머, 어드시브 이렇게 3단계로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는 그럼 뭐지? 얘기했는데 이제 대답 못했는데 혹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3개 중에 뭔가 2개씩 조합하면 되잖아. 그냥 찍어
지금 이거 몇 개 안 나오잖아. 좋아. 5, 찍어봐. 6세대는 어. 애칭이랑 프라이머 합친 거고 7, 8은 그 뭐냐 본딩이랑 프라이머 합친 거 아니에요? 땡. 아니 또딴 거. 좀 더 힌트 줄게요. 일단 5세대, 6세대는 그러니까 4세대가 애칭, 프라이머, 어드시브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세대, 6세대는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세대는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은 거죠. 아 예, 그러니까 4세대, 5세대만 맞춰봐요. 4세대, 5세대. 이거 두 개씩만 짝 쪄봐. 4세대 뭐하고 뭐가 짝이 되면 찍어. 애칭하고 프라이머랑 본딩 오케이. 그렇게 해서 4세대, 5세대만 찍어봐. 4세대 4세대는 미안해. 5세대는 뭐고 6세대는 뭔지. 아 그럼 5세대가 애칭이랑 프라이머 6세대가 프라이머랑 본딩 반대로 땡. 다시. 손 들고. 6세대 좋아. 5세대가 프라이머랑 본딩 6세대가 애칭이랑 프라이머요 오, 좋아요. 정답. 찍으면 돼. 좋아요. 몇 개 없잖아. 그쵸, 그래서 5세대가 이제 본딩하고 프라이머랑 어드시브를 합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본딩 에이전트라고 보통 나오죠. 그래서 그게 5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세대는 쓸 때 애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딩 프라이머를 한꺼번에 돼 있는 거 원보틀짜리 그렇죠. 그래서 5세대를 우리가 원보틀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병에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애칭은 병이 아니잖아. 튜브잖아.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튜브로 짜니까 이거고 얘는 한 병이니까 그래서 5세대를 보통 원보틀 시스템 이렇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이제 6세대 같은 경우가 애칭이랑 프라이머 하나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본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애칭 프라이머를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딩을 바르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세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 개가 하나로 돼 있는 거죠. 한 번 바르고 끝인 거죠. 기억할 사람 있으면 그럼 8세대는 뭘까요? 8세대는? 8세대는 이렇게 한 병으로 놓다 보니까는 편하긴 한데 접착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4, 5, 6세대에 없는 기능성 물질 같다 약간 조금 첨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능을 조금 더 개선해 주는 8세대죠. 보통 그렇게 분류하니까 기억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퀴즈를 내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상호 보호 교합이라는 걸 공부했었죠. 교합의 가장 큰 대원칙이라고 얘는 참가하는 거. 말했는데? 네? 그러니까 안 봐도 정말 나오네. 그 상호 보호 교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쪽으로 당기고 그 히터를 좀 더 이쪽으로 그게 좀 세니까 이걸 좀 세게 진짜 그렇게 해요. 하나를 더 넣으면 좀 세게. 상호 보호 교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그거 간단하게 상호 보호 교합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상호 보호 교합이란 구치부가 전치부를 보호하고 전치부가 구치부를 보호합니다. 아 좋아요. 오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처음에 바로 처음에 대답하는 분들에게는 심사 기준이 되게 낮아요.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보호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치부가 전치부고 전치부가 보호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였나요? 나도 보호한다는 게 뭐죠? 보호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안 닿는다는 거예요. 쉽게 그죠? 그래서 구치부가 저작을 할 때는 닿을 때는 전치부는 살짝 뜨는 거고, 그죠? 거꾸로 전치부가 닿을 때는 구치부가 살짝 뜨는 거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앞에 거를 전반부를 먼저 배웠죠. 그래서 구치부가 먼저 닿을 때 전치부가 뜨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안 닿는 거죠. 그게 보호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것 중에 구치부에서 균이랑 교합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쉽다고 했으니까 맨 구치부 맨 끝쪽 그러니까 7번하고 그다음에 맨 앞쪽 1번 7번과 1번이 이제 교합되는 비율이 좀 높이가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렇게 기억나요? 1대. 좋아요. 축하합니다. 1대 3이니까 그건 뭐냐면 얘가 이제 가위 같은 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는 많이 움직여야지 여기 조금 움직이는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7번이고 여기가 1번이라고 하면 여기가 1mm가 낮아지면 여기는 3mm가 낮아지고 여기는 1mm가 올라가면 3mm가 올라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응용한다고 그랬죠? 선생님도 왜 맞아요? 협정할 때 템포럴 같은 거 특히 그때 임플란트 하고 나서 전체 템포럴이 이렇게 만들 때 있잖아요. 수빈이 지난번에 그거 우리 수업한 날 템포럴 했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해보려 했는데 생각만큼은 잘안 됐어요. 여기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로 이렇게 템포를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교합지를 딱 찍었을 때 7번이다 그러면 맨 끝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삭제해야 되는 거고요. 앞쪽으로 갈수록 많이 삭제해도 되겠죠, 그죠? 왜냐면 교합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삭제해도 효과가 큰 거고 여기는 많이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좀 기억하고 하면 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수업 좀 하죠. 오늘은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을 또 하는 그런 순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담은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할 거예요. 되게 유명한 책이고 되게 오래된 책이고 유명한 책이고 한데 이 책을 한 챕터씩 이제 같이 좀 하는 걸로 하고 뭐 1차적으로 데스크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일 것 같고 사실 그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하고 좀 얘기할 일이 뭐 적지 않게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설득에 대해서 이제 법칙을 6가지 법칙을 정리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얘기했듯이 이번 분기 세미나를 시작하면서는 무조건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씩만 할 거예요.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씩부터 할 텐데 6가지 원칙 결국은 나중에 6가지 원칙을 선생님들이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그걸 이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몸에 체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면 반복을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반복하는 생활을 갖는 거죠. 6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는 거는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칙,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미안해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 책에서는 이제 앞쪽에서 배치했는데 저는 조금 더 그거는 뒤에 얘기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증거의 법칙인데 사회적 증거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여기서 사회라는 게 그냥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책에 예가 나오는데 이 예들을 들어주면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기도 할 거고 이해도 잘 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우리가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면 거기서 이제 막 우는 소리 나오잖아요. 그거 그 녹음된 거 트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녹음된 거 트는 뭐 개콘 같은 건 실제로 관객들 웃는 거고 근데 세대 차이가 나는 건가? 옛날 코미디 같은 거 보면 뭐 녹음된 웃음소리 막 나오거든요. 그죠? 알죠? 네, 그러면은 그거가 옛날에 뭐 순풍사고 너무 나쁘다. 뭐야 뭐 하이킹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자셋 이런 거 맞아요. 싣고 네, 보면 웃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녹음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를 틀어주면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틀었을 때 안 틀었을 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틀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재밌게 웃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웃으니까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의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회적 증거를 느낀다고 그러고요. 간증합시다 그러면 먼저 저요 하고서 와가지고 간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간증을 더 잘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여기서는 일단 책에서 드는 얘는 나이트클럽에서 주인들이 그 클럽 같은 데서 안에 분명히 자리가 있는데도 그냥 사람들 길게 줄을 서게 약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 뭐 들어가면 엄청 재밌나 보다 해서 더 들어가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든 생각이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명품샵 이런 거 가면 앞에 줄 서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뭐 안에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게 조절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아마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걸 거예요. 줄 서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잘된 시간이 잘 된다 얘기하고 사실 이거는 우리 치과에서도 되게 응용이 많이 되죠. 실제 보면 환자가 많은 날 동의율이 높아요.
데스크는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환자가 북적북적 되면 막 정신없고 그런데 그래서 설명도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동의는 더 높죠. 환자 별로 없을 때는 환자 없으니까 어떻게든 잡아야 되고 막 천천히 하면 오히려 동의율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왜냐면 쌤들이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딱 보고 느끼는 게 막 환자가 되게 많으면 아 여기 뭔가 있나 보다 우선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의 증거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걸 응용한 또 많은 예들이 광고라는 거예요. 광고. 그러니까 광고에서 막 여기서 얘기를 드린 광고에서 막 뭘 먹는 걸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걸 보여주면 실제로 그걸 더 많이 좀 먹게 되는 그런 거. 사실 광고라는 것 자체가 이걸 이용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얘기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투 경기 같은 거 유명한 얼마 전에 타이슨 뭐 복귀전 했는데 저도 봤는데요. 권투 경기 같은 게 이렇게 보도되고 나면 그날은 실제로 그 미국 전역에서 이건 미국 책이니까 미국 전역에서 폭행 사건의 비율이 실제 올라간다고 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되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죠. 그래서 또 책에 나온 게 아까 우승주랑 비슷한데 그래서 옛날에 18세기 이럴 때 오페라 같은 거 할 때는 실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광고 신문에 광고표가 나왔었대요. 뭐냐면은 바람잡이 요금표가 나왔었대요. 끝나고 나면 뭐 브라보 외치잖아요. 끝나는데 그 사람들을 미리 이게 뭐 여기 막 나와요. 남자 배우가 입장할 때 박수 치는 건 얼마, 여자 배우 입장할 때 박수 치는 건 얼마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끝났을 때 소리 질러 주는 건 얼마 해서 미리 돈을 받고 해준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이제 이게 되게 오래된 규칙이었다 얘기를 하고 또 이건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은데 외국도 있었대요. 그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장 가서 미리 울어주는 사람을 돈 주고 해서 한 사람 울어주면 사람들 와서 울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우는 거죠.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광고 볼 때 그런 거 있죠. 도구 같은 거, 도구 광고였나? 보면 그냥 일반인들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것 같은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광고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우리 유명인들 쓰는 것보다 그런 또 유명인들도 일상생활 하듯이 광고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광고들도 이런 걸 이용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충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란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특별히 더 강하게 작동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뭔가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상황이고 내가 뭔가 잘 아는 것일 때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별로 많이 안 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 모르는 걸 할 때 그래서 내가 확신이 서지 않거나 상황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할 때 그럴 때 또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잘 모르는 일을 사람들은 이제 겪을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도 그거는 그럴 것 같죠, 그죠? 내가 잘 아는 일은 내가 다 잘 아니까 뭐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처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허리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난 알기 때문에 누가 뭐 아무리 유튜브 켜서 막 뭐 이상한 얘기를 해도 나는 뭐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실제 이게 막 근육이 어떻게 돼갖고 그렇다고 하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디스크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맞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오분 그 교정 환자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20군데 치과를 다녔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치과가 아무데도 없었냐.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그 다음 잘 납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왔을 때 치과라는 걸 우리는 익숙하지만 환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사실은 사회적 증거에 대해 영향을 받기가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환자 북적대는 날은 동의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환자들이 치과 지식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봐야. 네. 그리고 그래서 치과가 사실은 광고해서 열심히 해보려는 치과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광고의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많이 잘 안 받는다. 오히려 그래서 치과는 지금도 주위 사람들이 추천해준 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거의 지금도 우리가 보면 거의 소개 환자들이 중요하지. 사실은 지나가다 들어오는 환자들은 돈이 확 떨어지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그것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강력한 사회적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치과는
기존 환자들에게 잘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주의를 소비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또 막 요즘 젊은 원장님들 보면은 막 어떻게 막 광고해가지고 어떻게 뭐 해볼까 뭐 이벤트에서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그런 거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이거는 원리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적 증거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회적 증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광고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증거가 작동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구안들이 만족을 하고 가서 내 주위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걸 듣고 와야 그게 진짜죠. 우리 치과도 그렇잖아요, 실제. 광고로 하는 치과 중에 올해 롱런한 치과 없어요. 대부분 좀 시도하다가 다 없어지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꼭 우리가 응용해 볼 만한데 사회적 증거가 작동을 할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게 우리도 이제 옳다라고 느껴진다는 게 사회적 증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다른 사람도 나랑 비슷한 사람일수록 효과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또래 애들이 뭘 하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물론 나랑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보다도 내 또래가 뭘 하는 걸 봤을 때가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일수록.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전에도 우리 매뉴얼에도 데스크 매뉴얼에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딱 책에 나온 얘 중에 하나 뭐냐면 세일즈맨이 여자 손님들한테 권할 때는 이 상품을 샀던 다른 여자 손님에 대한 얘기를 해준대요. 비슷한 또래 같은 여자. 그러면 금액이 훨씬 올라가고 또 남자한테 물건을 이렇게 팔 때는 이 물건을 구입한 남자 그것도 비슷한 또래의 남자에 대한 예를 들어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때 얘기한 게 뭐 건대로 왔는데 저 건대 교직원이 이렇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우리 건대 그 도서관 관장님도 여기서 임플란트 하셨다 이런 얘기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비슷하니까 그냥 누가 임플란트 했다는 얘기보다 내가 건대랑 관계된 사람인데 교직원인데 여기서 그 관장님이 여기서 하셨다 그러면 되게 여기에 대해서 환자들이 더 많이 설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응용해볼 만하죠. 그리고 그때 농담하면서 그러면 그 여자가 왔을 때는 관장님, 사모님이 여기서 하셨다. 근데 진짜 다 하셨죠, 두 분 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이 오셨다. 그럼 우리 뭐 이렇게 그 전충렬 사무관님이나 조달청장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예를 들어주면 환자들이 훨씬 더 자기랑 비슷하니까 훨씬 더 많이 설득이 된다라는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때 또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일즈맨 승승장구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집에 책을 팔러 갔는데 그 여자가 나왔대요. 그 주부한테 이제 책을 팔려고 하는데 또 막 이런 사회적 증거를 얘기를 하면서 어제 옆집에 있는 부부도 이 책을 사셨어요 했는데 그 순간 자기가 참 실수했다 딱 느꼈대요. 왜냐면 여자 주부가 나왔잖아요. 근데 옆집에 있는 부부도 이걸 샀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그래요 그럼 저도 남편하고 상의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줄수록 금액이 올라간다는 이런 것도 되게 한번 참고해볼 만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시간이 좀 되면은 이거 우리 치과에서도 사회적 증거의 법칙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걸 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세미나 시작할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거는 다음 주에는 퀴즈를 안 하고 그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내가 하는 일에서 어느 부분에 환자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래서 한 번씩 쭉 얘기를 들어보고 내용이 좋은 것부터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퀴즈 대신 그걸로 할 테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보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6가지 법칙 중에서 두 번째 법칙인 희귀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희귀성 법칙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데스크는 일부러 한 번씩 줬거든요. 데스크들은 한번 읽어볼만 해서 제가 거의 다 얘기해드린 내용 이거는 재밌어요. 일단 이건 내용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재밌어갖고 한번 읽어보고